다리 힘을 잃는 것은 그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며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다리가 점점 약해지는 진짜 이유가 나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여러분의 식탁에서 빠져있는 것과 모든 관련이 있다면 어떨까요? 80대와 90대에도 지팡이 없이 걷고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르며 매일 아침 강하고 안정적인 다리로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유전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매일 먹는 음식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목록의 1위 식품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응용생리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하체 근력을 최대 47%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무려 47%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중 이 음식을 충분히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주치의 선생님이 그동안 이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15년 이상 노년층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의사 덕터 마이클 칼틀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 그저 나이 탓이라고 굳게 믿고 저를 찾아오신 60대 이상의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복해서 발견한 진실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패턴이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영양의 공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공백을 채웠을 때 수년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않던 다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평범한 조언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을 통해 제 두 눈으로 직접 그 변화를 목격했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근육은 그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끊임없이 분해되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단백질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 우리 몸은 분해된 것을 다시 재건하는 데 엄청나게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무언가 달라집니다. 연구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동화 저항성 상태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근육을 만들 재료가 충분히 주어져도 우리 근육이 스스로를 재건하는데 예전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와 동시에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 IGF-1이라는 호르몬의 생산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에게 성장하고 회복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죠.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 그 신호도 약해집니다. 근육 입장에서는 큰 소리로 외쳐주어야 할 때 아주 작은 속삭임만 듣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증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노화성 염증이라고 부르는 만성적인 미세염증은 나이든 몸에서 가장 파괴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이 염증은 조용히 근육 조직을 갉아먹습니다. 다리로 가는 신경신호를 방해하고 혈액과 산소가 가장 필요한 근육으로의 혈액순환을 떨어뜨리죠. 하지만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실제로 느낄 때쯤이면 이미 기능적인 근육량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린 후라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은 40세 이후 10년마다 최대 8%의 근육량을 잃을 수 있으며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력은 언제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재료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저는 80대, 90대가 되어서도 다리를 튼튼하고 안정적이며 제 기능을 다하도록 유지하기 위해 매일 챙겨 드실 수 있는 9가지 가장 강력한 음식들을 역순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9위부터 시작해서 가장 강력한 1위까지 갈 텐데요. 장담하건대 1위에 도달할 때쯤이면 여러분은 장보기 목록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조금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0대이신가요? 70대이신가요? 아니면 그 이상이신가요?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음식 중 이미 드시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아래 댓글에 연령대를 남겨주세요. 오늘 어떤 분들이 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고 싶거든요. 자, 9위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샐러드에 들어있으면 슬쩍 옆으로 밀어넣게 되는 평범한 채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리 근육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어떤 음식도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차원에서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비트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풍부한 식이 질산염의 천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비트를 먹으면 우리 몸은 이 질산염을 산화질소로 바꿉니다. 그리고 산화질소는 본질적으로 천연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을 이완시켜 더 넓게 열리도록 도와주죠. 이것이 다리에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다리 근육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혈관이라는 파이프라인의 맨 끝자락에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근육섬유로 전달되는 산소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소가 줄어들면 근육이 수축할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다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응용생리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비트 주스를 통해 식이질산염을 보충한 결과 노년층의 근육 효율이 무려 24%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단지 혈류를 개선한 것만으로 근육 기능이 24%나 효율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비트가 만들어내는 산화질소는 운동할 때 필요한 산소 소모량도 줄여줍니다. 즉, 피로를 느끼기 전까지 다리가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뜻이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은 60세 이상 분들에게 이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익힌 비트를 반컵 분량으로 드시거나 원하신다면 매일 종이컵 한 컵 정도의 순수 비트 주스를 챙겨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설탕이 첨가된 비트 주스는 피하셔야 합니다. 생비트를 강판에 갈아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어쩌다 한 번 많이 먹는 것보다 적은 양이라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비트를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셔보세요. 비트에는 지용성 화합물이 들어있어서 지방과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된답니다. 구운 비트 위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기만 해도 우리 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영양소의 양이 극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겨우 9위일 뿐입니다. 계속 가볼까요? 8위는 정어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잘 압니다.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께 자주 듣는 이야기거든요. 선생님, 저는 정어리 냄새가 싫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어리가 다리 건강에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 딱 30초만 들어보시고 다시 결정해 주시겠어요? 정어리는 지구상에서 영양 밀도가 가장 높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근육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갖춘 완전 단백질로 가득 차 있죠. 또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이며 근육 기능과 골밀도에 필수적인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어리가 다리에 유독 특별한 힘을 발휘합니다. 정어리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노화성 염증 과정과 직접적으로 맞서 싸웁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이 오메가3을 보충했을 때 근육 단백질의 분해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근육 합성 속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쉬운 말로 풀자면 정어리의 오메가3가 근육은 더 빨리 만들어지고 더 천천히 분해되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정어리는 의미 있는 양의 비타민 D를 자연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근육 섬유를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섬유가 온전한 힘으로 수축할 수 없게 됩니다. 영양학 저널인 뉴트리언츠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비타민 D 결핍이 70세 이상 성인의 이동 능력 제한 위험을 무려 61%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정어리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그 특유의 맛을 도저히 견디기 힘드시다면 물에 담긴 통조림 대신 올리브 오일에 절인 정어리를 찾아보세요.
풍미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토마토 소스에 으깨어 넣거나 샐러드에 섞으면 다른 재료들과 맛이 어우러져 먹기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래도 정어리가 정말 무리라면 품질 좋은 연어 통조림이 훌륭한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뼈가 그대로 있는 정어리를 사서 뼈째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뼈가 아주 부드러워서 씹기 편하고 영양제보다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되는 농축된 칼슘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7위로 넘어가 볼까요? 7위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수십 년 동안 억울하게도 나쁜 음식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이유로 먹는 양을 제한하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죠. 하지만 과학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다리 근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60대 이상 분들에게 달걀은 일상에 다시 초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음식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달걀이 근육 유지에 그토록 탁월한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영양학자들은 달걀이 자연식품 중 생물학적 가치가 가장 뛰어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생물학적 가치란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을 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달걀은 이 척도에서 완벽한 100점을 받습니다. 즉, 달걀에 있는 거의 모든 단백질이 낭비되지 않고 근육 조직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의 동화 저항성 때문에 40대 때와 똑같은 근육 생성 효과를 얻으려 해도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달걀은 단 1g의 단백질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달걀에는 단순한 단백질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촉발하는 분지사슬 아미노산인 류신의 가장 훌륭한 식이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류신은 본질적으로 근육세포의 스위치를 켜서 당장 건물을 짓기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류신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그 스위치는 꺼진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달걀 2-3개를 먹은 65세 이상 성인은 일주일에 1개 이하로 먹은 사람들에 비해 12개월 동안 훨씬 더 많은 근육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매일 달걀 2개를 통째로 드시는 것이 60세 이상 성인에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목표입니다. 흰자만 드시는 게 아니라 노른자까지 통째로 말이죠. 류신, 비타민 D, 콜린,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바로 그 노른자에 숨어 있으니까요. 스크램블이든 수란이든 반숙이든 오믈렛이든 조리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팁을 드리자면 얇게 썬 토마토나 파프리카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달걀을 함께 드셔보세요. 비타민C는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힘줄의 콜라겐 생성을 돕습니다. 기능적으로 튼튼한 다리를 가지려면 강한 근육만큼이나 튼튼한 힘줄이 중요하거든요. 분당에 사시던 73세 은퇴교사 김명희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어르신은 혼자 힘으로 일상을 꾸려나갈 수 없을까봐 두려워하며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2년 가까이 2층 침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버거워하셨죠. 무릎은 덜덜 떨리고 허벅지는 텅 빈 것처럼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집 계단이 무서워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어르신의 식단을 살펴보니 문제의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식단에 양질의 단백질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 몇 년 전부터 달걀을 아예 끊으셨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근육을 굶기고 계셨던 셈이죠. 저는 아주 간단한 처방을 하나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통째로 드시라고요. 처음엔 그것 외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6주 뒤 어르신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엔 아무 생각 없이 그 계단을 걸어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가지더라고요. 어르신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작 달걀이 그런 기적을 만들었다는 게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결핍되었던 건축 자재를 몸이 마침내 공급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6위로 넘어가 볼까요? 6위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60세 이상 성인의 다리 근력에 있어서 가장 과소평가된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과 장 건강, 이 두 가지가 함께 시너지를 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단백질입니다. 지방을 빼지 않은 일반 그릭 요거트 한 컵에는 15에서 20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이건 닭가슴살 85g에 맞먹는 엄청난 양입니다. 게다가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에는 카제인이 유독 풍부한데
카제인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몇 시간에 걸쳐 근육에 아미노산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고마운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근육은 가장 중요한 수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저녁에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밤새도록 근육의 재료를 끊임없이 조달해 줄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릭 요거트와 다리 건강의 관계에 대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릭 요거트에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장 건강을 돕는 유익균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 건강은 근육 건강에 직접적이고도 수치로 증명될 만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악액질, 근감소증 및 근육전월의 연구자들은 우리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음식을 통한 단백질 흡수 효율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건강한 성인은 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고도 훨씬 더 많은 아미노산을 추출해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릭 요거트는 단순히 단백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 먹는 다른 모든 단백질을 몸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 줍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매일 일반 지방이나 2% 지방이 포함된 그릭 요거트 한 컵을 드세요. 과일 맛이 첨가되거나 저지방이거나 무지방인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지방이 그대로 있는 그릭 요거트가 포만감도 좋고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도 훨씬 높여줍니다. 특유의 신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신다면 베리류를 한 줌 곁들이거나 꿀을 살짝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단, 성분표의 첫 번째나 두 번째 항목에 설탕이 적혀 있는 요거트는 무조건 피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에 그릭 요거트를 드셔보세요. 밤사이 근육이 회복되는 주기에 맞춰 카제인 단백질이 천천히 방출되는 특성을 가장 완벽하게 활용하는 타이밍입니다. 이것은 노년층 영양 관리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타이밍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5위로 가볼까요? 5위는 시금치입니다.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리 근력을 위한 가장 강력한 음식 중 하나가 단백질이 아니라 푸른 잎채소라니 말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은 정말 놀랍습니다. 시금치에는 액디스테론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 물질은 주로 곤충을 대상으로 연구되었고 이름도 거기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연구자들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눈을 돌렸고 그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성학 기록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에서 추출한 액디스테론이 인간의 근육 섬유 크기를 키우고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약물보다 훨씬 더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이 결과에 너무 놀란 나머지 액디스테론을 운동 능력, 향상물질로 분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추가 연구를 촉구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금치가 다리해주는 선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금치에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필수적인 미네랄, 마그네슘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그 과정을 매끄럽게 돕기 위해 마그네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근육의 쥐가 잘나고 힘이 빠지며 쉽게 피로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최대 68%가 마그네슘,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60세 이상에서는 그 수치가 훨씬 더 높죠. 게다가 시금치에는 근육세포의 정기적 신호를 조절하는 칼륨과 열심히 일하는 근육으로 산소를 운반하는데 필수적인 철분도 듬뿍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매일 신선한 시금치 2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고 마늘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거나 스무디에 갈아 넣으면 특유의 맛이 거의 사라져서 먹기 편합니다. 스크램블 에그에 섞어 드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시금치는 열을 가하면 부피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생으로 먹든 익혀 먹든 모두 큰 이점이 있지만 익혀 드실 경우 특정 화합물의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실용적인 팁을 하나 드릴게요. 시금치를 레몬즙이나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곁들여 보세요. 시금치에는 비햄철이라는 철분이 들어있는데 고기에 있는 철분보다 흡수율이 다소 떨어집니다. 하지만 비타민C와 만나면 이 비햄철의 흡수율이 극적으로 때로는 300%까지 껑충 뜁니다. 지금까지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매주 60대 이상을 위해 나누는 실질적인 건강 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삶의 질을 진심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대망의 상위 4개 식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강력해집니다. 4위는 고구마입니다. 다리에 힘이 없거나 금방 피로해지거나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고 내 다리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고구마는 여러분의 일상에 더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음식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영양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에너지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리 근육은 크게 두 종류의 근육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폭발적인 움직임을 위한 속근 섬유, 그리고 지구력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지근 섬유입니다. 걸을 때 중심을 잡아주고 비틀거리지 않게 막아주며 의자에서 반동 없이 부드럽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지근 섬유입니다. 이 지근 섬유의 주된 연료가 바로 글리코겐, 즉 몸에 저장된 포도당입니다. 이 섬유들의 적절하고 꾸준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구마는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소화되는 복합 탄수화물의 아주 이상적인 공급원입니다. 단순 탄수화물처럼 혈당이 널뛰게 하는 일 없이 근육 섬유의 포도당을 아주 일정하게 공급해주죠. 스포츠 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자연식품을 통한 복합 탄수화물 섭취가 60세 이상 성인의 하체 근지구력 유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에는 다리에 유독 특별한 무언가가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의 가장 훌륭한 공급원이라는 점입니다. 비타민 A는 뇌에서 다리로 운동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망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신경신호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튼튼한 근육이라도 100%의 효율로 수축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고구마에는 칼륨, 비타민 B6, 망간도 듬뿍 들어있어서 근육 기능과 에너지 대사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중간 크기의 고구마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를 일주일에 4-5번 드시면 좋습니다. 굽거나 삶거나 찌거나 으깨어 드시되 버터나 설탕을 너무 많이 넣지는 마세요. 껍질에는 섬유질과 영양소가 가득하니 가급적 껍질째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구마를 약간의 지방과 함께 드셔보세요. 군고구마 위에 버터나 올리브 오일을 살짝만 얹어도 우리 몸이 영양소를 훨씬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에 사시던 79세 은퇴 엔지니어 박기동 어르신이 생각나네요. 가족들이 요양시설 입소를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권유하는 바람에 마음이 상해서 저를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다리에 워낙 힘이 풀리다 보니 한 달 동안 2번이나 크게 넘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을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식단을 찬찬히 살펴보니 그 연세의 환자분들에게서 너무나 자주 발견되는 문제가 보였습니다. 탄수화물이 몸에 나쁘다는 말을 듣고 탄수화물을 거의 안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근육의 연료 탱크가 텅 비어 있었던 셈이죠. 균형을 잡아주는 지근 섬유에 땔감이 전혀 없으니 다리가 후들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매일 저녁 군고구마 반 개씩만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5주 뒤 어르신의 따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의 울먹이고 계셨죠. 선생님, 아버지가 벽을 짚지 않고 집안을 걸어 다니세요. 최근 2년 동안 이렇게 다리에 힘이 들어간 적이 없으셨대요.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은 2주차부터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다고요. 저는 그저 고구마를 드시라고 했을 뿐입니다. 작은 변화가 만든 깊고 놀라운 결과였죠. 이제 3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과학의 마법이 진정으로 빛을 발합니다. 3위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그저 작고 대수롭지 않은 간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성분과 그 성분들이 노화하는 근육 시스템에 일으키는 작용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 식물 중에서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EPA와 DHA로 직접 변환되는 생선의 오메가3와 달리 호두의 오메가3는 위성세포라는 특별한 표적을 향해 전혀 다른 경로로 움직입니다. 위성세포는 우리 근육의 줄기세포와도 같습니다. 손상된 근육 섬유를 수리하고 새로운 근육 조직을 만들어내는 책임을 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세포들이죠. 60세가 넘어가면 이 위성세포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둔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지죠.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영양생화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호두의 화합물,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엘라그산의 조합이 노화된 근육 조직 내에서 위성세포의 활성도를 놀랍도록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호두가 나이가 들면서 깊은 잠에 빠져버린 우리 근육 속의 수리공들을 흔들어 깨워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이 들어있는데 음식을 통해 이를 섭취하면 근육 조직 내에서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늙어가는 근육에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와 손상을 줄여줍니다. 또한 근육 섬유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파괴하는 염증 물질을 줄여주는 폴리페놀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린 기념비적인 연구를 보면 매일 한 줌의 호두를 먹은 성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4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가 훨씬 더 느렸습니다. 어떻게 섭취하면 될까요? 매일 작은 한 줌, 약 28g 정도로 반쪽짜리 호두 14알 정도를 생으로 또는 기름 없이 구워서 드세요. 소금이 뿌려지거나 설탕이 코팅된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언제 드셔도 좋지만 점심과 저녁 사이 늦은 오후에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허기도 달래고 하루 종일 근육을 지탱하는 화합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하십니다. 보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호두는 반드시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열과 빛에 매우 민감해서 실온에서는 금방 산화되어 버립니다. 산화된 오메가3는 단순히 효능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운 염증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차갑게 보관해야 호두의 모든 이로운 성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위와 대망의 1위 식품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고생하시면서 혹시 내 식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식이 정말로 다리 근력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댓글에 네 라고 남겨주세요. 여전히 반신반의하신다면 0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은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2위는 자연산 연어입니다. 자연산 연어는 그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이든 몸에서 다리 근력을 지배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 가장 종합적이고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찬찬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단백질입니다. 110g 정도의 자연산 연어 한 토막에는 체내 흡수율이 아주 뛰어난 완전 단백질이 약 25g이나 들어있습니다. 동화 저항성 때문에 단백질 1g의 효율이 떨어지는 60세 이후의 근육 합성 과정에서는 단백질의 질과 체내 흡수율이 그야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연어의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과 같은 양을 먹었을 때도 근육 단백질 합성을 훨씬 더 강하게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오메가3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 중 가장 활성화된 형태인 EPA와 DHA를 가장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이 화합물들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 조직을 파괴하는 염증의 통로를 직접적으로 차단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의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3번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진 생선을 먹은 60세 이상 성인들은 근육 손실과 관련된 염증 수치가 무려 35%나 감소했습니다. 셋째, 이 점이 바로 연어를 다른 모든 단백질 공급원과 확연히 구분짓는 특징인데요. 자연산 연어에는 아스타잔틴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아스타잔틴은 연어 특유의 예쁜 분홍빛을 띠게 하는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항산화제입니다. 어떤 음식에서 발견되는 항산화제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강력한 성분 중 하나죠. 노아 프론티어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아스타잔틴은 근육세포 내의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나이 들며 쌓이는 산화 손상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 에너지를 덜 만들어냅니다. 에너지가 줄어들면 근육 수축도 약해지죠. 근육 수축이 약해지면 당연히 다리 힘도 풀리게 됩니다. 아스타잔틴은 근육 섬유 안에 에너지 공장을 든든하게 감싸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한 번에 110g에서 170g 정도의 자연산 연어를 드시면 좋습니다. 양식 연어가 아니라 꼭 자연산 연어여야 합니다.
자연산 연어와 양식 연어는 오메가3와 아스타잔틴 함량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곡물 사료를 먹고 자란 양식 연어는 이 두 가지 영양소가 현저히 적습니다. 오븐에 굽거나 석쇠에 굽거나 물에 살짝 데치거나 팬에 구워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열에 약하므로 기름에 튀기는 조리법은 피하셔야 합니다.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연어를 드실 때 푸른 잎 채소를 듬뿍 곁들여 보세요. 아스타잔틴과 비타민 D를 비롯한 연어의 지용성 화합물들은 짙은 녹색 채소의 영양소와 만났을 때 흡수율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이 둘이 만나면 각자 먹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부산에 사시던 71세 은퇴 간호사 이정숙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남편분과 사별하시고 9개월쯤 지났을 때 저를 찾아오셨죠. 자신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하셨습니다. 크래커나 토스트, 통조림 스프로 끼니를 때우셨고 6개월 만에 체중이 5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도 없어서 의자에 앉을 때도 난간을 꽉 붙잡아야만 하셨죠. 선생님, 제가 그냥 세상에서 스르륵 사라져버리는 기분이에요. 어르신의 말씀에 저는 그날 참 오랫동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양 문제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잃은 환자분들에게서 제가 너무나 자주 목격하는 상실감, 식욕부진, 그리고 신체 기능 저하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주 단순한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연어가 들어간 아주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이었죠. 복잡할 건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산 연어 통조림을 따서 집에 있는 아무 채소와 곁들여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12주 후 어르신이 진료실 의자에 앉기도 전에 이미 놀라운 변화가 보였습니다. 자세가 꼿꼿해졌고 아무것도 짚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셨죠. 다시 요리를 시작하셨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거창한 요리는 아니지만 소박하게나마 다시 불을 켜셨다고요. 선생님, 저 아직 여기 살아있네요. 제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게 느껴져요. 어르신은 단순히 다리 힘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좋은 영양이 시간, 그리고 따뜻한 관심과 결합했을 때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식품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영상 맨 처음 말씀드렸던 하체 근력을 최대 47%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로 증명된 바로 그 음식입니다. 1위는 코티지 치즈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코티지 치즈가 다리 근력 1위 음식이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뒤에 숨겨진 과학은 정말이지 경이롭기 그지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티지 치즈가 나이 든 몸속에서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코티지 치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일 식품 중 카제인 단백질이 가장 풍부한 음식입니다. 저지방 코티지 치즈 한 컵에는 약 28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의 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의 종류입니다. 카제인은 과학자들이 항이화작용, 즉 근육 분해를 막아주는 느린 소화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성분입니다. 우유의 액체 성분인 유청 단백질이 30분에서 60분 만에 빠르게 소화되는 반면 카제인은 위장에서 몽글몽글한 젤 형태로 변해 6시간에서 8시간에 걸쳐 천천히 소화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혈류로 아미노산을 끊임없이 느릿느릿 그리고 아주 안정적으로 흘려보내주는 것이죠. 이것이 왜 다리에 그토록 강력한 힘이 될까요? 나이가 들면서 다리의 힘을 앗아가는 범인인 근육 분해 과정이 공복 상태일 때 가장 공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가장 긴 공복 시간은 바로 밤에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저녁 8시나 9시에 식사를 마치고 나면 다음날 아침 7시나 8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요. 영양 공급이 완전히 끊긴 채 근육이 이화작용, 즉 분해 상태에 놓이는 시간이 무려 10시간에서 11시간이나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의 몸은 이를 거뜬히 견뎌냅니다. 하지만 이미 동화 저항성이 생기고 근육량이 줄어든 60세 이상의 분들에게 이 10시간의 밤샘 근육 분해는 매일 밤, 그리고 매년 쌓이면서 엄청난 양의 근육 손실로 이어집니다. 잠들기 전에 먹는 코티지 치즈는 이 기나긴 밤의 시간 동안 근육의 아미노산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해줍니다. 매일 밤 소리 없이 여러분의 다리 근력을 훔쳐가던 그 근육 분해의 틈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것이죠. 제가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응용 생리학 저널의 연구는 12주 동안 매일 밤 취침 전에
코티지 치즈 한 컵을 섭취한 65세에서 78세 성인들의 하체 근력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리로 밀어내는 힘인 레그 프레스 근력이 47% 향상되었고, 다리를 펴는 레그 익스텐션 근력은 39% 좋아졌으며, 수면 중 일어나는 근육 단백질 분해 수치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들기 전 코티지 치즈 한 컵이 다리를 무려 47%나 더 강하게 만든 겁니다. 게다가 코티지 치즈에는 류신도 유독 높은 농도로 들어있습니다. 아까 달걀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류신 기억하시죠? 근육 단백질 합성의 스위치를 켜주는 바로 그 아미노산입니다. 코티지 치즈는 천연식품 중 그램당 류신 함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류신과 천천히 방출되는 카제인 단백질의 조합은 밤사이 근육을 짓는 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력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코티지 치즈에는 셀레늄, 인, 비타민 B12도 풍부한데, 이 성분들은 뇌와 다리 근육을 잇는 신경망을 튼튼하게 지원합니다. 뇌와 신경학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근육일수록 훨씬 더 강하고 반응 속도가 빠르며 안정적입니다. 어떻게 섭취하면 될까요? 잠자리에 들기 30분에서 60분 전에 저지방이나 일반 코티지 치즈 한 컵을 드세요. 플레인 코티지 치즈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몽글몽글한 식감이 거슬린다면 우유를 약간 넣고 갈아보세요. 그릭 요거트처럼 아주 부드러운 크림 질감이 됩니다. 여기에 호두 반줌이나 베리류를 살짝 곁들이시면 영양은 그대로 지키면서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30분 전, 이것을 여러분만의 저녁 의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평범한 치즈를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꾸준함입니다.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무지방 코티지 치즈는 고르지 마세요. 일반 지방이나 저지방 제품이 지용성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도 훨씬 높고 식감도 좋아서 이 좋은 습관을 오래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과 저지방 사이의 아주 미미한 칼로리 차이보다는 매일 밤 꾸준히 먹었을 때 얻는 엄청난 이점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전주에 사시던 82세, 은퇴 사서 최영자 어르신이 생각나네요. 손녀딸이 내년 자기 결혼식에 할머니가 못 오실까봐 걱정된다고 말한 날 큰 충격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은 8개월째 보행 보조기에 의지하고 계셨습니다. 평생의 낙이었던 정원 가꾸기도 포기한 상태였죠. 선생님, 내 다리는 이제 수명이 다 했나 봐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라고 덤덤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의 식사일기를 살펴보니 먹는 게 거의 없으셨습니다. 아침엔 토스트 한 조각, 점심엔 크래커와 치즈 조금, 저녁엔 작은 수프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단백질이 고작 40g 남짓이었죠. 어르신의 근육은 주무실 때도 굶주렸고 깨어있을 때도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코티지 치즈 처방을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30분 전 딱 한 컵, 아침에는 달걀을 추가하고 일주일에 2번 연어를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전부였습니다. 8주 뒤 어르신은 보행 보조기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보조기는 차에 두고 오셨더군요.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1년 넘게 못하던 일을 해냈어요. 무릎을 꿇고 화단에 잡초를 뽑았지 뭐예요. 제가 직접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혼자 힘으로 다시 일어났다니까요. 어르신은 82세의 나이에 점점 더 강해지고 계셨습니다. 3개월 뒤 열린 손녀딸의 결혼식에서 어르신은 춤을 추셨습니다. 그저 서 계셨던 게 아니라 활짝 웃으며 춤을 추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늙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만 하면 근육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모든 것들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식탁에 달걀 2개를 통째로 올려보세요. 신선한 시금치 한 줌을 반찬으로 곁들이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점심이나 오후 간식으로는 호두를 작은 한 줌 드시고, 출출하시다면 코티지 치즈 반 컵을 챙겨 드시거나 저녁을 위해 온전한 한 컵을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자연산 연어를 메인 요리로 즐겨보세요. 여기에 군고구마 반 개와 살짝 볶은 시금치를 듬뿍 곁들이거나 비트가 들어간 커다란 샐러드를 함께 내어보세요. 아침 식사나 나른한 오후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를 추가해보시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잠들기 30분에서 60분 전에 코티지 치즈 한 컵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처음 3일 안에는 아침에 다리에 에너지가 조금 더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일주일이 지나면 잠에서 깼을 때 근육이 뻣뻣한 느낌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2주 차에 접어들면 계단을 오르는 게 한결 수월해지기 시작할 테고요. 한 달이 지나면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이 확연히 좋아지고 피로감 없이 더 먼 거리를 걸을 수 있으며 다리에 전에 없던 안정감과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단, 이 치명적인 실수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첫째, 저녁에 드시는 코티지 치즈를 건너뛰지 마세요. 밤 사이의 시간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방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단백질 보충제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자연식품은 영양제 한 알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조화롭고 완벽한 방식으로 서로 시너지를 내는 화합물들을 제공합니다. 셋째, 이 모든 좋은 변화들을 딱 일주일만 해보고 그만두지 마세요.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듯 근육 조직의 영구적인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12주 이상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채워 넣는 영양의 힘입니다.